2025 시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랙 위에서뿐 아니라 패독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났습니다. 페라리는 크리스티안 호너를 둘러싼 루머 이후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했고, 레드불은 2026년을 겨냥해 혁신적인 파워 유닛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사이 막스 베르스타펜은 올해 최고의 흐름을 타고 타이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토토볼프까지 등장해서 심리 싸움에서의 반전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게 챔피언십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패독 분위기는 지금 긴장, 기대감, 그리고 수많은 뒷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 지금 이 챔피언십에서는 트랙 안팎, 어느 쪽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보죠. 페라리와 프레데릭 바세르를 둘러싼 최근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처음엔 그냥 흔한 루머처럼 보였는데 패독 안에서는 꽤 힘이 실렸어요. 크리스찬 호너가 스쿠데리아를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바세르가 최근 재계약을 했음에도 그 추측이 팀 안팎을 들썩이게 했어요. 그래서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직접 나서서 프랑스인 바세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재확인했죠. 자,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세르 본인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선언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그건 제3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루머를 퍼뜨리거나 믿고 있는 쪽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였죠. 아마 호너까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형화된 공식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이제 그만하고 본연의 일로 돌아가라 는 의미였어요. 물론 바세르가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페라리의 시즌 초반은 기대 이하였고,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최근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2025년에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현재 컨스트럭터 순위에서도 3위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해 맥라렌과 정면 승부를 펼쳤던 팀이었는데 진정한 도약은 없었죠. 이탈리아 언론에겐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바세르를 옹호했어요. 2006년 GP2 타이틀을 함께한 경험이 있는 해밀턴은 이런 루머는 팀에 해가 된다 라고 단언했고, 르클레르 또한 근거 없는 추측이 팀을 흔든다는데 불편함을 드러냈죠. 비록 단순 루머였을지라도 현실은 페라리가 여러 해 동안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컨스트럭터 타이틀에 근접하긴 했지만 결국 흔들림이 컸어요. 2025년을 위해 차의 콘셉트를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우승제로 7호의 챔피언이 이끄는 팀에서도 포디엄은 없었고, 맥라렌과의 격차는 벌어져만 가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나친 내부 정치와 진정한 개혁을 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예요. 문제는 바세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 훨씬 더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페라리 내부 구조가 경직되어 있고, 기술적 기준보다 정치적 결정이 더 많은 팀이에요. 이러니 진정한 발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 팀은 변해야 한다는 걸 인정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앞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호너의 이름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팀을 완전히 개편할 자유를 갖는 전제여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세르에 대한 공개적인 신뢰 선언을 보면 그런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페라리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유지하고 에고를 보호하려고만 하네요. 그것이 현대의 위대한 팀들이 한 일, 변신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란 걸 한 번도 못했어요. 레드불은 단순히 시즌 마지막 레이스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백스테이지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자, 특히 2026년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요. 기술 디렉터 피에르 와셰는 새로운 파워 유닛의 수치를 매우 유망하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건 더욱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레드불이 처음으로 스스로 엔진을 제작하고 있고 포드와의 협업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부품도 새롭고 포드도 포뮬러1에 오랜만에 재진입했고 과거 레드불이 익숙했던 방식과도 철학이 달라요. 이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진짜 기대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이 나왔다라고 해서 곧바로 실전에서 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얼마나 낙관적이어도 이런 선언은 때론 문제를 숨기기 위한 포장일 수도 있고요. 팀들이 이런 전략을 써서 라이벌의 의심을 자극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레드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엔진도 강하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오디 아우디도 이 분야에선 신참인데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시간과 기록이 말해줄 거예요. 랩타임이 나와야 진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레드불은 2025년 채도 몇 가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목표는 분명해요. 네, 베르스타펜으로 통산 5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노리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에선 반가운 얘기예요. 챔피언십이 더 흥미로워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요. 다른 경쟁팀은 이미 2026년 차 설계에 전력 투입한 반면 레드불은 아직 2025년 차에 자원 시간돈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미래차에 투입될 자원이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 새로운 엔진이 선언한 만큼 성능을 못 낸다면 팀은 위험한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엔진만이 아니에요. 셰시도 함께 따라줘야 해요. 와셰가 직접 말했듯이 에어로다이내믹 파트는 아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어요. 오늘날엔 레드불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규정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선 그 격차가 오래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리하자면 낙관은 이해돼요. 하지만 리스크도 정말 뚜렷해요. 막스 베르스타펜이 지난 주말에 확실히 선언했어요. 그는 진짜로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순간 그가 가장 강한 심리적 역량을 가진 드라이버예요. 처음엔 사실 그도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거였어요. 잔트보르트에서의 경주 이후 베르스타펜은 이 상황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일요일 또 하나의 우승을 챙기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말했더라면 멍청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맥라렌이 정체된 사이에 그는 성장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요. 이 모든 게 이 싸움의 분위기에 명백한 영향을 줬어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초반에 반짝이 사라졌고 여름 휴식 뒤 잔트보르트에서 겨우 승리했지만 랜도 노리스는 최근 몇 레이스에서 강하긴 했지만 아직 꾸준한 승리는 없어요. 반면 베르스타펜은 난항을 겪던 한 해를 보내면서도 최근 5경기 중 3번 우승했고 오스틴 스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선두와는 포인트 격차가 크게 줄었어요. 이제 그의 뒤엔 단지 40포인트가 있고 남은 경기는 5번 뿐이에요. 토토볼프는 타이틀 경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더독이 심리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 말이 맞아요. 베르스타펜은 잃을 게 거의 없어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다르게 느껴야 해요. 그들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고 그동안 거의 압도적인 차를 탔던 팀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어요. 맥라렌은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 사이 레드불은 침착하게 가고 있고 최근 페이스 데이터를 보면 그 흐름이 명확해요. 오스틴에서 보여준 그래프를 보면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랩당 평균 차이는 0.1초도 차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베르스타펜은 그 정도 속도로도 여유 있게 우승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차가 완벽하지 않은 날에도 베르스타펜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는 RB21이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충분하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퍼포먼스와 침착함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을 규정하는 거예요. 반면 피아스트리는 처음 겪는 타이틀 싸움에서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 상태가 새로운 정상이 돼서는 안 돼요. 노리스는 분명히 성장 중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베르스타펜이 보여준 그 수준의 움직임은 아직 아니에요. 눈여겨볼 점은 휴식 이후에도 승리는 없지만 노리스가 팀 동료보다 실수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열려 있어요. 지금은 심리도 페이스만큼 중요해요. 바로 그게 이 챔피언십을 정말로 멋지게 만드는 이유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